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권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성입니다. 자, 우리 2025년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1월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요. 앞으로 또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 것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최은성 사단에서는 이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게 약간 요즘은 PPT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PPT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PPT를 보면서 하는 수업으로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업을 수능 강사 선생님들처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을 보면서 뭔가 진짜 내가 이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기도 또 하고 적는 시간도 정말 같이 가져보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수업 듣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전국 어디에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꼭 그 라이브에 내가 못 들어온다, 나는 이 시간대에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라도 링크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스터디 카페에서도 볼 수 있고 일반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고 보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듣는 거랑 또 두세 번 반복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독해 1부분부터 한번 풀이 들어가 볼 텐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독해 1부분은 뭐가 중요하다? 문장 분석을 하는 능력.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단어를 뚝뚝뚝뚝 이렇게 보시면 이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보시면서 이게 주어, 그리고 이건 꾸미는 말,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하면서 보시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잘 갖춰진 문장인지, 아니면 주어, 서술어 혹은 서술어, 목적어가 서로 호응이 잘 되고 있는지, 어수는 맞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면 독해 1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풀리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문장 분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4문제나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2번입니다. 호흡을 역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辞职 5급 단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实在不是. 네, 물론 동사는 서술어는 是. 부가 붙었으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什么小事. 뭔가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뒤에 뭐가 있냐면 对于一个普通人,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라는 전치사 구조가 이렇게 뒤에 문장 다 끝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너무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我在北京学汉语. 너무 간단한 문장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치사 구조는 서술어 앞에,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对于一个普通人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주셔서 사직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너무 기본 어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자, 51번. 너무 출제율이 높은 문제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지금까지 한 몇 년째 지금 찍고 있는데 몇 번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너무나 자주 반복했기 때문에. 자, 통과 什么什么失败이라고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전치사 구조가 앞에 나왔는데 다짜고짜 동사 뭐가 나왔다? 使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치사 구조가 이렇게 앞에 치고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항상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주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산비탈 위에 有一座房子, 집이 한 채 있어 라고 하면 이 문장은 이걸 말하지 않고 이것만 말해도 저기 집이 한 채 있어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는 원래 자체가 주어가 존재하기가 힘든 문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치사 구조를 빼고 이것만 말해도 되는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모양에서 이렇게 가로가 있고 전치사 구조가 있고 서술어가 나오는 문형에서 여기가 사동 동사인 경우, 그러니까 让教使
링,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오면 거의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없어도 문장이 돼야 돼요. 자, 뒤에 문장만 봤을 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 중국 친구가 뭐가 널 행복하게 했는데? 안 되묻겠어요? 당연히 되묻겠죠. 주어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사동이 나온 거는 100% 틀린 문장,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다. 뒤에 자세히 해석을 안 해도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다. 이거는 없어도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전치사 구조가 없어도 我学汉语만으로도 문장이 돼야 되니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을까? 네. 그래서 요 유형은 항상 한결같은데 주어가 사실은 요 괄호 안에 보통 있어요. 보시면 项目的失败, 프로젝트의 실패가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것이 주어로 나오게, 즉 전치사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되게 하려면 누가 좀 사라져줘야? 네, 통구어를 빼주셔야 주어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형이라서요. 그래서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없었다? 네, 주어가 안 보이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5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全世界, 전 세계적으로 练习太极拳的人数가 주어죠. 그래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사람 수는 超过, 초과하고 넘어요. 이 숫자를 넘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계속 사람 수로 가고 世界上参与人数最多的 라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것. 이거는 뭐가 빠져 있냐면 주어는 계속 사람 수로 간다 하더라도 서술어가 빠져 있는 상태죠. 이 사람 수는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그래서 동사 뭐를 넣어줘야 된다? 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주어가 없는 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동사 서술어가 없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보이지 않는 유형이 이렇게 2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이거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출판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최은정 쳐서 저를 한번 딱 치시면 거기 저서가 쫙 나오면 6급 종합서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종합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풀이도 있고 답도 있고 그거를 쓸 때부터 의도가 뭐냐면 독학서거든요. 그거를 굳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수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저는 수업 시간에 따로 제본한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이 계속 바뀌어요. 최근 기출문제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요번에 57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최현장 사단에서 수업하는 내용, 문장이 그냥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在什么什么上이라는 전치사 구조가 보이고요. 우리는 들었어요. 목적어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단어 좀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이러이러한 歌声 하면 노랫소리, 和 그리고 이러이러한 舞蹈, 춤. 2개가 목적어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술어는 하는데 목적어가 2개라든지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서술어가 2개인데 목적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뭐 주어가 2개인데 서술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개수가 안 맞을 때는 다 말이 되고 다 짝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적어가 2개잖아요. 노랫소리는 팅따오 들을 수 있는 대상이죠. 하지만 춤은 봐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목적어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앞에 것만 남겨놓고 SVO 구조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보자마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문장 분석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비단 이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독해 일부분은 항상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이렇게 문장의 호흡을 잘 정리하면서 봐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미상의 호응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매달 강의를 찍잖아요. 찍다 보면 한 몇 달 안 나왔는데 또 강의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기본 설명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동사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避免 피하다, 难免 피하기 어렵다,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단어들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항상 부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피하려고, 안 좋으니까 피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고, 안 좋으니까 예방, 안 좋으니까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어서 생각하면 뭐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이 단어를 빼고 딱 선을 그었다 생각하시고 뒤에 문장이 나쁜 내용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접속사로 한번 와볼게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제가 편의상 앞에 문장을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좀 사용할 거냐면 써있자라고 하죠. 뭐뭐로써 라는 이를 이용해서 A 함으로써 B를 하다. 이렇게 표현을 만들 건데 지금 보면 삐미엔, 남미엔은 미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엔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엔이 되면서 A 함으로써 B라는 결과를 피하다. 요거는 6급 단어고요. 5급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꼭 같이 외우셔야죠. 미엔더, 미엔더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팡이 들어가고 팡추가 들어가죠. 그래서 팡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팡 하면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다, 방지하다. 역시 이런 접속사들 뒤에 내용도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즉 요 B 자리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 단어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요 뒤가 부정적인 내용인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55번 문제에 미엔더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딱 끊고 뒤가 부정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被大家 모두에 의해서 누가요? 주어는 요 앞에 있어요. 그 사람. 그는 모두들에 의해서 公认为 뭐로 공인되어진다? 항의의 专家 이 업종의 전문가로 공인되어지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엔더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걸 그냥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모두들에 의해 업종의 전문가로 공인되어진다.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항상 시험 잘 나오는 유형들이 너무 딱 비교적 명확했어요. 그래서 5문제나 끄집어내서 여러분하고 정리해봤습니다. 자, 독해 3부분요. 이번 독해 3부분 총평을 먼저 하면 2편 출제되잖아요. 근데 2편 모두 관련사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강의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풀이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독해 3부분 푸실 때 A, B, C, D, E 먼저 읽으세요. 저 이거 굉장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장들은 요 글에서 순서가 전혀 막 다르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그것도.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 띄엄띄엄 있는 문장들을 해석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중에 읽어줘야지 A, B, C, D를 먼저 읽었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요. 해석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뭐를 처음 하셔야 되냐면 항상 빈칸 앞쪽에 관련사를 찾아냅니다. 자, 먼저 관련사란 개념이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如果虽然不仅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이 문장 뒤에 6개 찍었다 치고 점을 뭔가 짝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련사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저 솔직히 사자성어 별로 외우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 6급 시험에서 사자성어로 인해서 이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사자성어 모르면 아예 못 풀어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회 시험에서. 근데 그거를 위해서 사자성어를 목숨 걸고 막 하루에 몇 개씩 막 열심히 외운다? 전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관련사 외우셔야 돼요. 이런
루고나 수이란이나 뿌진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짝 하고 같이 외우는 거.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매일 시험 쳐요. 이거 암기하는 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요 뒷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요 앞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칸 앞쪽에서 요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76번 앞쪽에 쭉 가도 없죠? 없죠? 77번 앞으로 쭉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루고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루고 하면 문장을 썼어요. 문장을 썼으면 뒤에 주어 앞에 접속사로 짝을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짝을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이제 위치 차이인 거예요. 주어 앞에다가 내가 짝을 쓰겠다 라고 하면 뭐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다가 짝을 쓸래 라고 하면 치우. 그리고 우리가 치우가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때 똑같은 표현이 5급에 2개가 더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bien 그리고 하나 덩 이렇게 치우 bien 이런 부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쓰셔도 돼요. 주어 앞에 얘도 쓰고 주어 뒤에 부사도 쓰고. 자, 그러면 짝을 한번 찾아볼까요? A, B, C, D 중에 뭐가 보여요? 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답인데 좀 불안하다. 내가 해석을 하고 싶다. 요건 병렬이니까 요까지가 루고에 걸리잖아요. 해석이 너무 어렵죠. 루안 하면 엉망으로 내 맘대로 함부로 쪼다라고 했어요. 요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대답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하이즈 아이들은 失去 어떻게 될 것이다? 宝贵的成长时机 소중한 성장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흐름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끼게 됩니다. 자, 아직 우리 다 안 봤어요. 78번 앞에 볼게요. 문장 끝날 때까지 없죠? 79번 앞에 가볼게요. 79번 앞에 요까지잖아요. 없죠? 80번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뿌진 주어는 这本书. 자, 그래서 이 책은 뿌진하고 짝이 될 만한 거. 먼저 뿌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할게요. 여기까지 쉼표니까 같이 맞춰볼게요. 나는 주어 앞에다가 짝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뭐 써요? 而且. 그리고 아니야, 나는 부사로 짝을 쓸래. 그러면 보통 예라든지 뭐 하이나 하이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2개를 다 같이 써도 되는데 지금은 문장 맨 앞에 주어를 뺐어요. 그러면 뿌진 짝이 될 만한 거 얼체와 하이가 같이 붙어 있죠. 왜냐면 주어가 이미 앞에 빠져 있으니까. 주어가 빠졌으니까. 이건 거의 100%라 봐야죠. 이 정도면. 흐름만 볼게요. 이 책은 뿌진 회答了什么什么问题. 이 책은 문제에 대답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还分享了大师的视野. 아주 대가들의 시야를 같이 나누기도 했다. 뭐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76번에서 80번이죠. 요 부분은 이렇게 관련사로 2문제가 날아갔어요. 요 앞에 71번에서 75번도 한 문제가 관련사 문제였어요. 이렇게 2문제가 날아가 버리면 3개가 남는데 사실 이 파트의 특징상 3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2문제만 풀면 나머지 하나가 그냥 빈칸에 들어가고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76하고 78만 풀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요. 그냥 바로 풀면 루고, 체크, 뿌진, 체크 이렇게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76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6번 앞에 쭈루룩 가서 여기가 마침표니까 뒤로 가지 마시고 앞쪽으로 가셔서 문장 시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这些问题 이런 문제들은 可爱 귀엽고 又迷人 사람을 홀리고 古怪又离奇 어려워요? 요거 보면 지과이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A 한번 보면 되게 단어 어렵죠. 근데 뒤를 보세요. 나이 쪼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어와의 연관성 보세요. 이 문제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6번에 A가 들어가게 됩니다. 78번 한번 볼까요? D가 또 마침표로 막혀 있잖아요. 앞쪽의 흐름을 타도록 할게요. 쭉 시작. 位词 넘어가고 2位 해석 안 되니까 쭉쭉쭉 가서 한 명의 媒体评论人이라고 했어요. 媒体评论하면 어떤 매스컴에서 평론을 하는 평론가가
完成了 완성했어요. 一件이라는 수량사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볼까요? 很多人都想做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하다가 말이 끝나버렸죠. 이 문장은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도 이젠을 수량사로 쓰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C, D가 남았죠. 끝을 보시면 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事情. 그래서 C가 들어가면 네, 아이고, 네, 좋아요. 뭘 완성했다? 하나의 이러한 일을 완성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문장 분석력. 그래서 문장 분석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독해 1부분도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독해 3부분을 풀 때도 그리고 사실은 독해 2부분 그 어휘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문장 분석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사고 얘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짝으로 풀어야 되네. 이런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쓰기를 할 때도 내가 작문을 할 때도 문장 분석력이 있어야만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가진 글을 작문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주어, 사수를 목적으로 구분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문장 분석력 연습. 제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그냥 이 넣고 끝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2점씩 해서 다 맞추시면 10점. 하나 틀릴 때마다 감점이 우르르 쾅쾅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독해 3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이번 쓰기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일단 길이가 굉장히 짧았어요. 한 900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900자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이야기도 이해하기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인공은 이에티엔시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청나라 시대 의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깔란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깔란. 근데 요거는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식물이라는 걸 열매거든요. 올리브. 근데 이게 이제 심어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한자만 조금 잘 찾아서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PPT를 치시는 분들은 잘 기억을 하는 문제가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되게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천자 정도의 글을 이제 제시를 해주잖아요. 시험에서. 보통 단락 개수가 8개에서 많게는 11개, 12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꼭 단락을 재분배했었어요. 왜냐면 400자 정도로 줄여야 되잖아요. 천자를 400자로. 그러면 이제 40%로 줄이는 건데 반보다 더 짧게 줄이는 거잖아요. 보통 400자 글은 단락 개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4개에서 5개가 좋아요. 4개에서 5개가 좋아서 이게 단락이 막 8개, 11개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락 개수가 딱 그냥 4단락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데 작년에도 한번 5단락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재분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단락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 규칙 항상 얘기하지만 2025년 1월이니까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자, 맨날 이거 들었어. 쌤, 이 강의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럼 이제 넘기시면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무조건 딱 40%, 2번 단락에서 또 40%. 이렇게 해서 쫙 더하면 좋은 요약 작문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특히 지난번 12월, 작년 12월 시험 같은 거 보면 단락이 되게 많은 거 보실 수 있는데 막 11개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단락을 아예 안 쓰는 단락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단락이 있고 아예 이거는 좀 안 써도 되겠다 싶은 단락도 있는 거고 이거는 한 20%만 쓰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무조건 단락의 비중이 40%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전체 글에서 비교적 중요한 것들을 40% 추려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정말 최악이에요. 2번은 중복되는 내용 쓰면 안 되고 뒤에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막 더 들어간다든지 또 문학적인 표현
요것도 12월, 작년 12월 보면 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멋을 부린 거라든지 이런 거 다 패스하면 되고요. 인칭 대명사 사용에 주의하시는데 요거는 언제 일어나는 얘기냐면 직접화법을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직접화법이라는 거는 큰 따옴표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 말한 말투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 직접화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큰 따옴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말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이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일반 서술로 바꿔버려야 확 내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화를 내서 미안해. 말이 너무 심했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봤더니 너무 너한테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더라. 정말 사과해.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그걸 다 적으실 자신이 있으시며 다 외우실 자신이 있냐는 거죠. 적어서도 안 되고요. 외울 자신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요거를 서술로 바꿔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따옴표를 빼면서 아마 영어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서 워라고 했던 걸 타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하는데 오늘 글의 특징 중에 하나, 아까 좀 독특했던 점이 일단 단락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랑 두 번째가 오늘 직접화법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기에 정말 적당한 글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그거 연습 많이 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문장을 쓰고 뒤로 쭉 안 쓰다가 한 두 번째 문장부터 내가 또 쓸 거다 하면 이게 연결이 되게 안 좋네. 그럴 때는 우리 관련사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러나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써서 좋은 연결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은 요약 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쓰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10분 동안 천재의 글을 봐야 된다는 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어로 A4지 한가득 그렇게 있는 거 10분 동안 보고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10분 동안 기억하는 거. 35분 동안 이거 쓰는 거는 어떻게든 쓰게 돼 있어. 그리고 까먹을까 봐 사람이 되게 속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써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는 10분 동안 밖에 볼 수 없다는 건데 일단 기본 규칙은 앞에서부터 진짜 그 글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천자를 10분 동안 외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앞에 한 3줄 자세히 정말 줄이지도 않고 적고 끝나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절대 도전하지 마시고요. 일단 뭘 하시냐면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시면 대략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끝날 거면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은 좀 별로 안 중요하겠다. 이런 건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 꼭 처음과 끝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쉬워요. 글을. 여러분 글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끝에가 어색해. 뭔가 이게 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응가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툭 끊는 느낌? 여러분 글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마지막 문장은. 자, 그 다음 3번.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가서 아까 읽었던 부분은 패스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 반복되는 내용 아까 말했죠? 이거 방금 얘기했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네. 이야기 흐름과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 같은 것들은 그냥 흐름만 보고 넘어가고 막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 꼭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2, 3분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글을 보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마련이 되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다시 되돌려 봅니다. 회로를 1번 단락에 이런 걸 적고 2번 단락에 이런 걸 적고 하다가 생각 안 나면 아직은 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빨리 다시 봐서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진짜 1, 2분 남았어요. 그때 주인공 이름을 막판에 까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이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이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 건지 요 두 가지 주인공 이름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네, 요거를 전략적으로 딱 기억하고 10분이 딱 끝났잖아요. 끝나자마자 IBT 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막 쳐요. 내가 기억했던 것들 주인공 이름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1번 달러 이거 쓰고 막 쳐놔요. PPT 치시는 분들이 조금 불리하긴 한데 PPT 치시는 분들은 원고지에 그 칸 있죠. 원고지 칸 말고 그 옆쪽에 컴퓨터가 건드리지 않는 쪽에 가셔서 샤프로 최대한 연하게 최대한 연하게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하고 뒷부분 읽는 거. 자, 보실게요. 이에 텐슈는 청나라 시대 유명한 의학가이다. 일단 이 해석은 제가 최대한 그냥 직역, 좀 어색해도 중국어 그대로 했다는 점은 좀 감안하고 이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했는데 이에 텐슈는 아버지 대의 영향을 받아 12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의학을 배웠다. 그는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자의심을 갖고 있었고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속담에서 이런 거 진짜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온성의 약방에는 이곳이 없었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ENTC의 지도하에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올리브 잎을 사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의 끝부분인 것 같고 주제는 진짜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것은 ENTC가 평소 의사가 갖춰야 될 품성을 따르고 선행을 즐겨하고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요 앞에 보시면 빈곤한 백성이란 말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제가 처음과 끝이 지금 서로 상관하고 있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빈곤한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인데 끝에도 이것은 빈곤한 백성들에 대한 호의였다 하고 끝난 것으로 보아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다? 이에 티엔슈가 가난한 백성을 도운 얘기가 나오겠다. 이건 100%인 거죠. 그 느낌을 갖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단락 아까 읽었으니까 2번 단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에 티엔슈가 막 약방에서 환자에게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한 명의 옷이 남루한 사람이 무리하게 뛰어들어왔다. 이에 티엔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 사람은 두 손을 잡고 예를 표하며 말했다. 자, 이제 전부 다 직접화법이 막 나와요. 선생님께 문안드립니다.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살아있는 신선이며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에 헬슈가 또 말해요. 내가 치료할 수 있기만 하면 온 힘을 다할 것이니 자네가 무슨 병이 있는지 직접 말하면 되네. 또 직접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사람이 말했다. 사실 저는 첫째로 속병이 없고 두 번째로 외상도 없지만 단지 너무 가난한데 당신은 저의 가난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에 티엔슈가 아직 대답하지 않았는데 옆에 진찰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고의로 이에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여태껏 가난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아직 2번 단락이에요. 뜻밖의 티엔슈는 긴 수염을 쓰며 이런 거 넘어가요. 웃으면서 말했다. 가난한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을 보양할 맛있는 음식도 없고 늘 걱정스러운 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니 너무나 세세한 설명.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뺄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고 매우 원기를 해친다고 말할 수 있다. 몸을 해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하려고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게나 내가 자네에게 하나의 올리브를 줄 테니 자네는 과육만 먹고 씨를 남겨서 다시 그것을 심으면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자, 계속 2번 달라. 옆에 있던 환자도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고 그 사람도 올리브를 심는 것은 가난병을 고치는 것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본래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텐슈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한 개의 올리브를 들고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서 돌아갔다. 까지가 2번 단락입니다. 3번 단락. 그 사람은 시도나 해보자는 생각을 품고 이에 텐슈의 말에 따라했다. 이듬해 올리브 나무가 자랐다. 우뚝한 작은 나무 위에는 푸른 잎이 가득 자랐지만 그러나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사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이에 텐슈에게 물으러 갔대요. 이에 텐슈가 웃으면서 말하기에 또 말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며칠 지나면 자연히 자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고 씩씩거리며 화가 난 거죠. 집으로 돌아갔다. 3번. 3일이 지나지 않아 계속 연결려 이상한 일이 나타났는데 올리브 잎을 사는 사람이 뜻밖에도 마치 시장 구경 오는 것처럼 이건 중국식 약간 그 관용 표현이었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연달아서 왔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겨우 몇 개만 사고 가격도 쌌지만 그러나 한 그루 나무의 잎이 어찌 수천 수만에 그치겠는가.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로 인해 약간의 돈을 벌었고 다시 이 돈으로 소자본에 장사를 해서 오래 지나지 않아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생활을 지내게 되었다. 그 다음 4번 달라. 마지막. 그는 이에 텐슈에게 매우 감사했고
시간을 내어 후한 선물을 들고 이 명의의 감사의 인사의 말을 하러 갔으며 또한 그 속에 오묘함을 물었다. 궁금한 거예요. 이에 티엔씨는 완곡한 말로 상대방의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했고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잎을 구매한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자, 이제 비밀을 바로 보면 알고 보니 이에 티엔씨는 이 계절에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 유행할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올리브잎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모든 처방에 몇 개를 넣게 된 거예요. 속담에서 이런 거 우리 빨리 넘어가요. 그러나 온성의 약방에는 이것이 없었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티엔씨의 지도하에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올리브잎을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저랑 같이 40%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단락은 기본 이제 설명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잖아요. 보통 첫 번째 문장을 빼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쓰는 것 같은데 이에 티엔씨는 청나라 시대 유명한 의학가이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의 집안이 뭐 대대로 의사를 했고 몇 살 때부터 배웠고 그거 안 중요해요.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티엔씨가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 괄호한 거는 이제 다 바뀐 내용이에요. 추가했거나 또한 빈곤한 백성들을 그냥 자주 도와주었다. 요 얘기.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叶天士是清太著名医学家 한 문장. 他不仅医术高明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누구나 육급한다 그러면 좀 외우는 따페이가 되겠습니다.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예 장방주 빈구百姓 네, 요 얘기가 뒤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중간 얘기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하루는 이에 텐씨가 막 어디에서 안 중요하죠? 환자에게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런 게 다 중복되는 구문이에요. 그냥 있었을 때 있을 때 하고 바로 넘어가요. 한 명의 옷이 남루한 사람이 요거는 조금 쓴 이유가 아무래도 좀 가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난병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뛰어들어왔다. 뛰어들어왔다 할 때 우리 6급 동사 闯 쓸 거고요. 뛰어들어와서 입을 열기도 전에 두 손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다? 듣기로. 자, 이제 우리가 큰 따옴표를 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에 티엔씨는 살아있는 신선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저에게 아니라 그에게 라고 해야겠죠. 자, 인칭대명사 주의하셔야 돼요.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이에 티엔씨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설명으로 바꿨어요. 설명으로. 네, 밑에 한번 보실게요. 一天叶天士正给病人看病时 네, 하고 있을 때一个衣衫破烂的人 이라고 했어요. 자, 衣衫破烂的人 이라는 말을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시면 되죠. 뭐. 闯进来说 闯은 우리 6급 동사예요.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거. 闯进来说 뛰어 들어와서는 听说叶天士能治百病他有一个致命的病 네,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빙 또한 자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물었다로 설명 问叶天士能否治能否하면 能不能治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서술로 바꿨습니다. 이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지금 좋은 기회니까 이거 여러분이 자꾸 익혀두시면 좋아.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자, 계속 2번 단락이에요. 이에 티엔씨가 뭐라고 했죠? 내가 뺄 거예요. 치료할 수 있기만 하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위로 연결되고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다? 사실 자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되게 쓸데없이 첫째로 속병이었고 두 번째로 외상이 없다. 그걸 그냥 설명하면 그는 다른 병은 없고 단지 너무 가난한데 이엔 티엔씨가 그의 가난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아까 그 방법이에요. 또 물었다. 원을 이용할 거예요. 이때 옆에 사람은 사실은 이 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빼셔도 돼요. 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좀 줄여갖고 한번 넣은 이유가 그 뒤에 흐름이 뜻밖의 요거 쓰고 싶어갖고 뜻밖의 이에 티엔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저 사람 뭐예요? 헛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티엔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요 대비가 좀 있으면 조금 글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는데 아주 살짝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면 옆에 진찰하러 온 사람 하지 말고 옆에 환자는 그 다음에 또 넣었어요. 그 사람이 고의로 이에 티엔시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는 생각했다로 서술형으로 바꿔봤습니다. 생각했다. 말하는 걸 전부 다 지금 서술로 바꾸고 있어요. 자, 이에 티엔시说只要治得好 네, 只要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치료할 수만 있다면 一定尽力 최선을 다하겠다고. 那人说其实他没别的病 네, 아까 첫째로 속병이었고 두 번째로 외상도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只是太贫穷了问 물었다라는 서술로 叶天士能否治他的穷病 가난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방변의 病人认为 옆에 있는 환자는 뭐라고 생각했다? 那人故意为难叶天士 为难 6급 동사로 괴롭히다 난처하게 하다 라고 생각했다. 뜻밖의 이 텐시는 정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것도 일종의 병이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왜 병인지 설명하는 거 일단 좀 넘어가고 게다가를 하나 넣었어요. 이게 빠지니까 조금 연결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매우 원기를 해친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몸을 상하게 한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고치기 어렵지 않다. 이거보다는 바로 어떻게 했는지 결과로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티엔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의 올리브를 주고 그로 하여금 과육만 먹고 씨를 남겨서 다시 그것을 심게 했다. 자, 한번 볼게요. 뜻밖의 불량 혹은 没想到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이에 티엔시 笑道 웃으면서 말했어요. 贫穷也是一种病而且是很伤身体的 매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티엔시 给了那人一枚橄榄 네, 오늘 올리브가 이제 중요하죠. 네,橄榄을 주고 빙 그리고 여러분 자 아까 이렇게 질문하는 직접합법은 제가 전부 다 원을 썼죠. 원을 써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뭘 시키는 내용이 나올 때 당신은 이렇게 하게나 이렇게 시키는 내용이 나올 때는 사동을 쓰는 거예요. 랑 그로 하여금 이거 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让他只吃果肉 과육만 먹고 留下核 씨앗은 남겨서 再把它种下 심도록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2번 달라. 이제 이 사람 안 쓸 거예요. 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그 사람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올리브를 씹는 것과 가난병을 고치는 것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 썼어요. 원래 그래서. 그리고 본래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말하는 거 보고 라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람이 한 결론만 방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간 내용 다 빼고 이에티엔시가 바로 올리브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 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비록을 하나 넣었어요. 부드러운 연결 비록 올리브를 들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일한 딴 여전히 의심했다. 제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요. 실제 시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 개의 올리브를 들고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서 돌아갔다. 근데 이 표현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서가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자성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쓰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순서를. 돌아갔지만 여전히 의심했다. 그래서 那人虽然拿着橄榄回去了但还是怀疑 이렇게. 예, 그러면 정말 조금 썼죠. 네, 그 다음에 3번 달라. 여기는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도나 해보자는 생각을 품고 이에 티엔시 말에 따라했다. 요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자랐다. 우뚝한 작은 나무 위. 이 나무 같은 나무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올리브 나무에는 푸른 잎이 가득 자랐지만 그러나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 자, 원래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고 또 그거를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걸 우리가 서술로 바꾸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엔티엔시에게 물으러 갔다까지 한 문장으로. 이엔티엔시는 오히려 하나 넣었어요. 제가 오히려 뭐라고 말했다?
자, 조급해하지 말고 빼고 바로 그냥 결과만 또. 며칠 지나면 자네에게, 너가 아니라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네,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썼죠, 여기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那人抱着试一试的想法按照뭐에 따라서 验天式的画做了。第二年橄榄树上长满了绿叶，但不开花，不结果。那人认为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다? 不结果的树没什么用。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于是就去问叶天士。叶天士却说等几天就会有人送钱给네가 아니라 자네에게가 아니라给他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네, 그 다음 계속 3번 달라. 3일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게 뭔데요? 이제 나타난 일이요. 이거 쓸 필요 없죠. 올리브 잎을 사는 사람이 뜻밖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요건 굉장히 또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관용 표현인데 네, 요건 넘어가고 연달아서 왔다. 그 다음 이 중간 과정 네, 다 빼도 돼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그 사람은 이로 인해 약간의 돈을 벌었고 어떻게 돈 벌었는지 빼고 오래지 않아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생활을 지내게 되었다. 요렇게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일이 지나지 않아. 美国3天买橄榄叶的人进 뜻밖의 연달아서 이거지에 이거的来了。那人因此发了个小财 적게 돈을 좀 벌었고 不久变 아까 우리 독해 일부분 설명할 때 요거는 문장 연결하는 지우라 그랬어요. 就过上了不愁温饱的不愁温饱 하면 먹고 입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자, 4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에텐슈에게 매우 감사했고 시간을 내는 거 중요한가요? 후한 선물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선물을 들고 이 명의에게 그냥 이에텐슈에게 해도 돼요. 이에텐슈에게 감사의 말을 하러 갔으며 또한 그 속에 오묘함이란 단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비밀을 몰았다. 이에텐슈는 선물 거절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올리브 잎을 구매한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냥 바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 중간 과정을 좀 많이 생략하죠. 바로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보니 이에 텐션은 이 계절에 뭐 이런 말 없어도 되고 전염병이 유행할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처방전은 이런 말을 쓰기 싫으면 올리브 잎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도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올리브 잎이 필요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모든 처방이 몇 개를 넣었다. 똑같은 말의 반복.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他十分感激叶天士带着礼物去向叶天士道谢 고맙다고 말하러 갔고 并询问其中的秘密 비밀을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原来叶天士早料到这一季节会有传染病流行医治这种病 이 병을 고치려면 就需要橄榄叶 이렇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단락 속담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온성에는 바로 넘어가죠. 없었다. 없었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지도하에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대신에 우리가 중국어에서 종이라든지 따 요거는 뭐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도 되고 도착하다도 되죠. 그리고 취 간다든지 라이 온다든지 짜이 어디에서도 되고 어디에 있다는 동사도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는 단어들? 기본적으로 장소가 들어와야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중국어에서는 이 뒤에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영희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영희 집에 가시든 영희 기숙사로 가시든 영희 사무실로는 가실 수 있지만 영희한테는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사람을 꼭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사람을 장소화 시켜요. 시키는 방법은 가까운 느낌을 줄 거면 쩔 혹은 우리가 똑같은 말로 쩔리 이렇게 멀리 두고 말을 할 거면 날 혹은 나리 요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좀 와봐 이러면 你来我 하시면 안 돼요. 我这儿 왜냐면 오는 건 가까우니까 나 선생님한테 갈 거야. 가는 건 멀잖아요. 我去老师那儿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올리브 잎을 사게 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이제 우리가 외워놓는데 이것은 이에天使의 평소 그리고 세 가지 말이 나왔어요.
의사가 갖춰야 될 품성을 따르고 이것도 어려웠고 선행을 즐겨하고 요 말도 되게 어려웠고 근데 우리가 써야 되고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건 사실 마지막 거 빈곤한 백성들에 대한 호의였다.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可满城的药房都没有 그래서 药房 하셔도 되고 그냥 满城都没有 이렇게 그냥 가셔도 돼요. 온 성에는 없었다. 病人只好到那人那儿到那人그 사람 나 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买橄榄叶了 할 수밖에 없었다. 这便是 비에는 지우라 그랬죠? 这就是一天是平时对贫苦百姓的一片好意 이것은 문장 구조 这主是 그 다음 好意 호의였다. 어떤 호의였다? 이에 텐시가 평상시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의였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락 분배는 너무 쉬워서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1번 단락, 1번 단락, 2번 단락, 2번 단락. 1번은 이에 텐시에 대한 소개, 2번 단락은 가난한 사람이 병을 고치러 온 거, 3번 단락은 가난병을 고친고, 4번 단락은 고친 비밀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에 텐시治穷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에 텐시가 가난병을 고치다. 혹은 이에 텐시더 아까 앞에서 썼던 호의라는 말을 좀 이용해서 하오이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첫 번째 시험이었죠. 1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이번 시험을 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요. 중요한 것은 해가 바뀌어도 항상 중요하고 포인트는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24년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이 강의를 찍으면서 이건 중요해요. 이건 잘 나와요. 했던 그대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HSK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뉴 HSK, 그러니까 3세대죠. 버전 3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HSK의 그 단어 등급은 예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다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예전 경향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해오던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이제 매달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렇게 시험에 열심히 참가하고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특강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라고 하기에는 좀 고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잘 챙겨서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진짜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2월 시험 풀이에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